그 마을대학이다 보니 이 지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대학의 커리큘럼도 고흥이라는 지역사회에서 나와야 되고, 어, 또 마을대학의 교육 내용 컨텐츠 역시 고흥이라는 지역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흥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택리지로 본 고흥의 가치라고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는 우리나라 그 인문지리학의 태도고요. 저는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를 빌어서 고흥의 가치를 저 나름대로 진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흥 사람이 아닙니다. 고흥에 온 지는 한 이제 10년, 10여 년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고흥을 공부하고 배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교직 생활을 주로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역에 정착할 생각으로 수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역을 살피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고흥에 와서 저 나름대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기로 이렇게 하고 고흥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학교, 정년 학교가 고흥에 있는 도하고등학교라는 학교입니다. 이제 그 학교 가서 제가 자기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고흥에 온 사람이다. 내가 한 20년 가까이 전국을 살피다가 내 마음에 가장 든 고장이 고흥이다. 이렇게 이제 제 자기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고흥에는 뭐 볼 거 있어서 오셨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에 우리 학생들이 비슷하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그 자존감이랄까요? 긍지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하면은 대도시로 가능하면 서울 쪽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지향. 자기들은 당연히 고흥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서울에서 고흥을 찾아왔다 하니 이 학생들은 조금 의아해하는 그런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고흥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고장인지 모른다. 내가 고흥을 자랑할 것 같으면 한 시간은 할 수가 있다. 이제 사실 그런 게 이제 제가 고흥과의 만남에서 이 아이들과 한 그 첫 대화가 바로 이 고흥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 마을대학을 하면서 고흥에 대한 강의를 앞에 말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1시간짜리 강의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고흥에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직무연수에서 고흥에 와서 근무하신 선생님들한테 바로 이 강의 자료를 가지고 1시간 이야기를 했어요. 고흥 이야기. 근데 이제 앞에다가 제가 택리지라는 좀 렌즈를 달아놨는데요. 고흥에 대한 인문지리학적인 나름대로의 제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고흥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흥의 역사나 문화, 뭐 현재 지역 사회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얘기겠습니다만 오늘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고 좀 그 바탕이 되는 인문지리적인 좀 이야기에서만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흥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은 고흥을 선택해서 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흥의 어떤 매력을 느껴서 왔죠. 특히 귀농귀촌한 사람들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 가서 또 이런 걸 한번 물어본 적도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흥의 매력을 뭐가 매력이 있어서 고흥을 찾아왔느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듯이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체로 나오는 대답들이 공통적인 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고흥에 귀농귀촌한 분들 이 답변이 고흥의 뭐 좋은 점, 매력, 그러면 대체 이런 것들 많이 꼽습니다. 청정자연, 아름다운 풍광, 뭐 이런 얘기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또 여기는 낚시 좋아서 온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나루도에 낚시 왔다가 이렇게 해서 정착한 분들도 제가 귀농 어느 교육계 모임에 갔더니 버스 한 차량 안에 한 대여섯 명이 이 낚시꾼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이 저 지역을 찾는 사람마다 그 고흥의 가치를 보는 게 다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 나름대로의 그 우선순위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 아마 사람들이 다 다를 거겠죠. 이런 것들을 꼽으라 할 때도. 물론 저도 여기서 몇 가지 제가 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또 우선순위가 조금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그 가치의 우선순위가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고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어느 지역인가 살고 계시고 그 지역에 살게 된 이유, 동기, 뭐 목적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뭐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볼 고흥을 빌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흥은 산업화에 저기 때 많이 소외된 지역입니다. 뭐 전라도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고흥에는 뭐 공장이 없습니다. 아예 굴뚝이 없습니다. 없고 산업화의 흔적이 아예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정자연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천혜의 아름다운 풍광에서 지붕 없는 미술관이다. 이렇게 자랑들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고요. 뭐 이 등등 것들이 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좋은 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택리지로 본 고흥을 한번 인문지리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자 그랬는데 이중환의 택리지를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복고청론 부분에요. 3인총론, 8도총론, 복고청론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복고청론이 주거지 선호의 기준으로서 이렇게 본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택리지에서 보는 이 지역 사람이 살만한 그 좋은 마을, 좋은 지역을 꼽는 게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리, 생리, 인심, 산수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중환은 이 지리를 맨 먼저 꼽죠. 기름진 땅, 기름진 땅, 또 교통이 편리하고 이러한 지리적인 이점이 있는 데서 생리, 먹을 게 풍족한 것이죠. 좋은 땅에서 좋은 식량 자원,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먹을 게 많은 땅에 사람들의 인심도 넉넉하고 순하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지리, 생리, 인심은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이 사는 데는 먹는 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또 수려한 산수를 또 사람이 찾는 이것도 매우 중요시하는 특히 이중환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어느 하나만 빠져도 부족해도 좋은 땅, 좋은 주거지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리를 중심으로 보통 보겠습니다만은 결국 생리, 인심, 뭐 산수 이런 것들은 다 좀 인문적인 영역으로도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걸. 탱리지에서 말하는 지리를 하면 풍수지리를 말합니다. 풍수지리. 제가 보건대 우리나라는 풍수지리가 일찍이 발달한 나라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그 지형이 풍수지리의 이론에 딱 맞게 또 풍수지리 이론이 발달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뭐 다른 세계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도 풍수지리 이론에 적합한 그런 자연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이는데요. 이런 풍수지리라 했을 때 풍수와 지리는 결국은 기후와 지형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그 지형이 또 기후를 만들어내는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형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지형 중에서 산세를 중심으로 보고 있고 산세에 따라서 물길과 바람길이 형성이 돼서 사람 살기 좋은 땅을 조성한다는 이론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빌어서 고흥의 기후와 지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리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 지형과 기후의 관계는요,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으로 비유하면 지형은 외모입니다. 외모고 기후는 성격과 같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고흥을 자랑하고 홍보할 때, 고흥은 나는 제주도보다 사람 살기에 너무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어요. 제 지인들이 이야기하면 고흥에 콩깍지가 씌어서 제주도보다 좋다 우긴다고.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고흥의 기후가 제주도보다 좋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는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비교해 말하자면 제주도는 자연 경관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뭐 고흥하고 비할 바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기후는 변덕스럽고 좀 거칩니다. 사람 성격으로 말하면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변덕이 심한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놀러 가는 거, 잠시 놀러 가는 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깃들여 사는 것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다. 이래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흥이 종합 점수가 전국에서 제일 높다. 감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면 요걸 좀 간략하게 먼저 보겠습니다. 풍수지리를 보는 데는 보통 우리나라 풍수지리는 그 집터라든지 묘자리, 산소 이런 걸 보는 걸로 보통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건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흥 전체를 풍수지리로 볼 수 있고요. 또는 한 나라 전체를 풍수지리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각 나라의 도읍지를 풍수지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 연관성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고흥의 지형을 대체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현재 고흥의 지도의 윤곽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건 거의 섬입니다. 거의 산이 고흥 반도라고 불러서 여기 잘록한 부분이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 서면 양쪽 바다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의 섬과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고흥은 바다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다의 영향이 아주 그 밑바탕에 가장
크게 깔려 있죠. 근데 고흥의 지도도 1899년에 고흥의 옛 지도, 이건 물론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와서 고흥의 지도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고흥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리아스식 해안이라고 부르는 이 많이 아주 발달돼서 해안선의 길이가 744km 정도 되는 그렇게 아주 해안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 있고요. 많이 지금은 다 이렇게 방교제로 막아서 간척지가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들이 기름진 간척지 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수십 개의 간척지가 우리나라에서 간척 사업이 가장 많이 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1899년까지는 고흥의 지형이 비유를 하자면 이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습이라고 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간척 사업을 계속하면서 이 만을 다 막으니까 그 만을 다 막아가지고 주먹을 쥔 모양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있는 모양에서 주먹을 쥐고 있는 모양으로 여기 해창만을 막아가지고 해창들이 생겼고요. 고흥만을 막아서 고흥 들판이 생겼는데 고흥만에 만들어진 들판에는 비행장이 만들어질 정도로 아주 간척지가 넓습니다. 이런 큰 것만 해도 한 서너 개 되고요. 작은 것까지 하면 수십 개의 간척지가 만들어져서 고흥의 지도가 이렇게 바뀌게 됐다. 그리고 큰 산이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둘러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좀 고흥반도 전체가 분지와 같이 이렇게 지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들, 바다, 섬, 호수, 갯벌이 잘 조화롭게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지형으로 인해서 이제 생리, 먹을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다 식량 자원인데요. 보면은 전부 다 바다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양식장, 어장, 갯벌을 말할 것도 없고 간척지도 원래는 바다였고 그래서 지금 바다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식량 자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간단히 이렇게 하고 다음 인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흥의 인심을 저는 가장 큰 특징을 강건 고흥은 무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면 해양 세력 더 큽니다만은 적어도 조선 시대 때의 임진왜란 때의 그 조선 수군 특히 전라도 수군의 본거지가 바로 고흥입니다. 5관 5포 중에서 1관 4포가 고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수군이 이순신 장군의 여러 가지 대첩에서 실질적인 큰 주력 그리고 가장 큰 그 저기를 힘을 발휘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봐서 무향으로서의 기질이 남아있다. 뱃사람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뱃사람으로서의 기질이 좀 강하다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고흥은 이 생산성이 풍부한 지역으로서 주민 저도 이제 이중환처럼 그렇게 찾아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을을 많이 살피고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아는 분한테 가서 이 마을에는 인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한번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인심이 어디 가나 똑같죠. 어느 마을에 가나 못된 놈 한두 놈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에도 참 좋은 사람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인심 좋은 데가 어디 있고 나쁜 데가 어디 있겠느냐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공을 인심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죠.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섞여 사는 거니까요. 아무튼 전체적인 인문지리적인 면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수 얘기인데요. 이중환은
사는 곳 십리 반나절 거리에 명승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그 성품을 고상하게 해주고 정신적인 그런 걸 좀 좋은 걸 한 데는 좋은 산수가만 한 게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찾아가서 쉬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명승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런 산수 속에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축복받은 일이다. 고흥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건대 제가 말씀드린 산, 들, 바다, 섬, 호수, 갯벌 지금 6가지 이게 자연의 이걸 나눴을 때 제가 사는 고흥 포두의 한 단면 한쪽의 사진을 제가 좀 첨부를 올렸습니다. 제가 사는 여기 마북산에서 찍었는데 요 맞은편이 고흥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령산이 있고요. 그 가운데 원래 여기가 고흥만인데요. 여기 방조제를 이렇게 길로 보니까 방조제를 막아가지고 이 앞에 큰 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들 끝자락만 보이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 많이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자전거로. 그래서 요게 이제 쭉 간척지 들이죠. 산은 파령산과 마북산이 마주보고 있고 요 방조제 오른쪽은 바다고 왼쪽은 민물 호수입니다. 이쪽은 섬이고요. 요 갯벌이고. 그래서 산, 들, 바다, 섬, 호수, 갯벌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런 풍광이 고흥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자연의 구성. 그래서 이건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이다. 명승지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중환의 그 이야기한 4가지를 가지고 어디 있습니까?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가지고 고흥을 대략 살펴봤는데요. 이중환도 한 30년을 사람 살기 좋은 마을을 찾아서 돌아다닌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는 30년에 대한 보고서가 팬리지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팬리지에서 뭐 주로 추천한 건 주로 경상도 지역이 좋은 마을로 많이 추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심도 팔도 총론에 보면은 평안도하고 경상도를 가장 좋게 평가하고 나머지는 좀 좋지 않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도를 제일 나쁘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중환은 전라도로 와보지도 않았어요. 저 전라북도 일부까지만 와보고 전라남도는 아예 발길을 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그 편견, 지역적인 편견이 거기에 좀 많이 보이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선비가 살만한 마을이 어디 있나를 살피면서 30년을 답사를 하고 낸 보고서라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죠. 그런 편견을 좀 감안하고 보더라도. 근데 결국 이중환도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딱 좋은 마을이 많지는 않고 쉽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한들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이 점이 가장 탱리지의 마지막에 탁월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어느 마을에 살든지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지역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잘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다. 뭐 어느 시인이 봄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자기 집에 돌아와서 봄이 곁에 있는 걸 모르고 봄을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는 그 시인의 소회처럼
30년을 전국을 찾아서 전국에 돌아다닌 결론이 어디서 사느냐보다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제가 고흥 자랑을 했습니다마는, 그럼 고흥에 왔으면은 고흥의 땅을 잘 알아서 거기에 사이좋게 잘 살아야죠.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를 가릴 때 이 땅 가리듯이 가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어떻게 돼요? 뭐 결혼을 이제 해서 살게 되면은 서로 잘 맞춰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고흥에 반해서 왔습니다마는 고흥하고 잘 사귀어야 되고 고흥의 가치를 잘 알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 고흥에 살더라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고흥에 산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나 그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사느냐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가 해야 될 그 가장 큰 그 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을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요. 결국은 지역적인 삶이라고 저는 이렇게 총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지역적인 삶. 고흥에 왔으면은 고흥스럽게, 고흥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결국 이게 우리의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인 것과 관련해서 지역적인 삶도 시대마다 다 다를 테니까 우리 시대의 지역적인 삶이라는 건 생태적인 삶과 공동체적인 삶이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서의 지역적인 삶,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것이고 마을대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고흥 마을대학 이야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제가 PPT를 교환해야 되거든요. 잠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면이 어떻게 됩니까? 공유하기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화면을 띄우고 공유하기 해야 되겠죠? 공유하기를 하고 하면 띄워야 될 것 같아요. 공유하기, 아까 눌러놨으니까요. 음, 아, 공유하기를 하고, 음. 라고요? 먼저 띄우면 안 될까요? 그게 아마 공유하기를 안 하면 먼저 안 띄워질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는. 네. 지금 안 뜨죠? 네, 아직 안 떴습니다. 그러면, 예, 됐나요? 예, 됐습니다. 그, 현재 슬라이드 시작 그거 누르세요. 예, 네, 됐죠? 됐습니다. 예, 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을대학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을 제가 좀, 앞에서 많이 끌었나요? 뭐, 괜찮습니다. 하여튼,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다시는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시대 정세 이야기 간단히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대도시와 농산어촌이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권 대도시는 고학력 청년 실업이 심화되어 가고 있고요. 심화되어 있고, 지방 농산어촌은 인구가 날로 줄고 일손 부족 현상이 지금 에, 아주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제 사는 고흥도 이른바 그
소멸 위기에 있는 지역 1, 2순위에 들어가는 지역, 고령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외국인 근로자, 이른바 그 이주 노동자 없이는 현상 유지가 안 되는 상태에 이미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화 시대에 농어촌을 지키던 세대들은 다 80대 이상에서 고령화돼 가지고 노동력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지금 제가 올 때 한 10년 전에 모이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사라졌습니다. 뭐 10분의 1 정도 남아있는 있다 할까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 가까이 있는 보흥군 도하면이라는 면소재지에 가면 요 근래 이런 아시아마트가 3개나 새로 생겼습니다. 제목이 아시아마트입니다. 여기 이제 그 동남아시아 주로 나라의 국기들이 다 새겨져 있고 그분들이 주된 고객이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가지고 식자재를 사가는데요. 그 한국인 사장들이 자기 승용차에 자기 직원들이죠. 외국인 근로자들을 태우고 와서 식자재를 사가고 그분들은 합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상권도 이 사람들이 주된 고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도 보면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 문제가 지역사회에 해결해야 될 큰 그 지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농어촌의 현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건 아마 다른 지역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 다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마트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그 신분 문제가 지금 법적으로 아주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풀어야 될 숙제죠. 규제를 하려고 보면은 이 비상이 걸리고 다 마비가 돼요. 또 이대로 끌고 가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예 이민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정치권까지 가 있다고 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다. 저출산 문제를 푸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이주 노동자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 고흥마을대학도 지역 후계자 양성이라고 하는 귀농귀촌자들의 성공적인 정착 문제, 특히 청년 귀농인들을 어떻게 잘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핵심 또 과제이고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이거 지구적 또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기후변화하고 팬데믹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이 전쟁 문제 저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사는 시대의 4대 변수, 세계 정세, 지구 정세를 움직이는 4대 변수라고 보는데 변수라기보다는 상수화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하나하나를 지금 여기서 상론할 건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네 가지의 지구적 이 변수들이 이 자체 하나하나도 우리 물론 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은 저는 공통적으로 결국은 이 식량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도 결국 식량 문제로 귀결. 기후 변화 그 자체는 이 자체도 재난이죠. 가뭄이든 홍수든 이 자체의 심각성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결국은 식량 문제로 귀결된다 보고요. 팬데믹도 잠시 주춤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건 상수라고 봅니다. 이건 계속될 거라고 보고요. 전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 상당히 국제전쟁, 세계전쟁화되고 이것이 또
어떻게 이것이 또 확대될 것인지 이것도 예측하기 어렵다. 4차 산업혁명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섭게 지금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들이 다 식량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식량 문제다. 저는 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아직까지 심각성을 정치권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덜 익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가장 어렵고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이 식량 자원이 풍부하다는 걸 저는 고흥 찾아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고흥 마을대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고흥 마을대학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요. 21년 11월 22일 날 33명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교육부 인가받아서 등록하고 법인화됐습니다. 현재 고흥마을대학의 저희 경우는 53명인데요. 그 인적 구성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마을대학에 관계된 지역단체들은 이런 단체들, 농업기술센터, 목재체험장, 고흥문화원, 지역농협, 마을기업, 남현 허브연구소, 전통문화교, 향토음식연구소, 우리 회원들이 들어와 있는 단체들, 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흥의 기본산업은 농축산업에다가 어업, 양식업의 임업, 이게 1차 산업들이죠. 대부분. 여기 기본산업이고요. 우리 회원들이 직종은 대충 이렇게 이 지역 기본산업과 연관된 외에 또 이러한 여러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에서 나올 수 있는 인적 자원은 거의 기본 구성은 갖췄고요. 현재 53명인데 한 100명 정도 되면은 고흥에서 나오는 인력 플러스는 거의 모든 업종을 다 망라하고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입니다. 저희 고흥마을대학의 지향이랄까 성격을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삶, 아까 지역적인 삶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고흥스럽게 고흥 사람답게 살 것이냐, 지역적인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 공동체.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는 습 공동체.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생태 공동체. 그리고 저희는 아직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상설 교육장과 정형화된 교육장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 하나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청년 귀농인들을 돕기 위해서는 도제식 인턴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지금 귀농 정책을 좀 살펴보니까 특히 청년 귀농인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꽤 있고요. 그런데 그다지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작년에 그 귀농정책 토론회, 정책 토론회 가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청년 귀농인들한테 주는 여러 가지 청년 지원금도 있고요. 특징이 좀 많습니다. 나름.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약이 되기보다는 독이 되고 있다. 이러고 이건 좀 접근 방식이나 풀어가는 게 좀 잘못되어 있다. 이른바 억대 귀농인 분홍 를 꿈꾸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저기도 많다고 봅니다. 저는 마을대학 입장에는 도제식 인턴 교육 과정이다. 이걸 좀 저희들은 마을대학 운영 하나의 방식으로 이렇게 좀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체 저희 이제 마을대학에 대한 좀 기본 성격이라고 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3명이 창립 대회를 하는 사진 제가 잠깐 올렸습니다. 고等교육지원청 대강 대회의장에서 이렇게 창립을 했습니다. 사업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마을대학의 사업 소개입니다. 요건 이제 공무 지원 사업부터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고흥의 지리적 특성을 바다, 해양 이게 중요성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래서 고흥의 해양 수산을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이 탐방 사업을 교육 프로그램화 시키려는 작업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마을대학이 창립된 첫 해는 군청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 조합원 12명이 고흥해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3일 동안 답사했습니다. 목표는 해양탐방 해설사 양성이라 해서 요게 이제 첫 해에 12명 배 탔던 우리 회원들이 해역을 3일 동안 돌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해서 해양 관련 지역도 역사 전문가 이렇게 해서 아마 교사, 초중등 교사 이렇게 해서 7명을 팀으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6월에서 12월까지 고흥해역을 또 역시 3회 답사하고 해양 탐방 강사용 해설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결과물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 이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흥 해양 답사 해설 자료집을 보고서로 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에 따라서 초, 중, 고, 일반 이렇게 해서 해설 자료집을 만들었고요. 올해 그 마무리 작업으로 교육지원청 지원 사업으로 역시 전문가 교사 등 7명 팀으로 해서 탐방 코스 3코스로 나눴습니다. 탐방 코스별 교육 탐방 프로그램을 완성해서 활동 자료집 이른바 워크북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해양 탐방 사업이 1차 완성이 되는데 그래서 올해 시험 탐방까지 학생들을 태우고 시험 탐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공군청에다가 교육 탐방선, 전용 탐방선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흥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학생들이 고흥 해역을 최소한 한 번씩 다 돌아보게끔 이걸 기본 코스로 마을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키려고 하고요. 지역 주민들과 그 관광객들도 가능하면 이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물론 아직 계획입니다. 군에서 어떻게 호응해 줄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교사들하고 전문가 탔던 2차 답사 때.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보훈군청과 전라남도 도청의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전통혼례 마을축제인데요.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마을잔치를 작년에 한 번 했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거금도 홍연마을에서 했는데 이건 그 산촌형 마을입니다. 동막골 같아요. 섬인데도 가운데 적대봉 가운데에 이렇게 쌓여 있는 산촌 마을입니다. 여기서 마을 주민하고 마을대학이 공동 추진해서 100여 명이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홍연마을에서 했던 마을 축제 사진인데요. 요게 이제 보산목이라고 보산 윤선도가 심었다고 해서 보산목이라고 합니다. 그 자손들이 여기 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 와서 윤선도가 좀 유람할 때 여기 와서 2달을 머물렀답니다. 이 마을. 그런 전설적인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마을에서 전통 혼례 재현하는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는 올해 했던 신촌마을 요건
평촌입니다. 구도면에는 들을 끼고 있는 평촌 마을. 그래서 산촌형, 평촌형, 어촌형. 그래서 고흥에는 이런 마을이 515개가 있습니다. 자연문학이. 그래서 요거를 좀 되살려 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지역 축제를 보면 시군 단위에서 하는 걸 보면 되게 이제 그 군청이나 시가 주관해서 보통 하죠. 그 보면은 패턴이 그 되게 비슷한데 연예인들 비싼 돈 들여서 연예인들 불러옵니다. 기획사들한테 맡겨가지고 트로트 가수들을 뭐 불러다가 돈 많이 주고 불러다가 그렇게 하고 거기 장터를 만드는 겁니다. 주된 게. 그 이제 지역 경제에 좀 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이죠. 뭐 이해는 하나 그 진정한 의미에서 마을 축제는 아니다. 그래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통적인 마을 옛날 보면은 관혼상제가 다 마을에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요즘 보면 뭐 장례식장으로 가고 예식장으로 가고 해서 마을 안에서는 관혼상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되살려 보고자 하는 취지죠. 여러 가지 사업적 목표는 좀 복합적입니다. 이 마을 축제에 대한 마을 축제란 말도 지금 요즘 얘기고 마을 잔치죠. 전통 원래 마을 잔치. 이걸 지금 해마다 한 번씩 하고 내년에도 요건 계속 그런 사례나 요거 만들려고 합니다. 요거 좀 저 방송에도 나왔고 언론에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마을대교 이게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초 부산물 자원화 시범 사업. 보건 아까 바다가 해양수산이 비중이 크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흥은 그 해초, 긴 미역, 다시마를 양식하는 이것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 면적이 들보다 넓습니다. 나가보면.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상품 될 거 일부 말고는 채취 과정에서 다 그냥 바다에 버려지는 게 많습니다. 소위 해초 부산물이 해양 쓰레기로 버려지는 게 고흥에서만 약 12만 톤, 남해안을 합하면 약 45만 톤 정도. 이게 바다에 버려지면 부영양화되고 해양 쓰레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원화하느냐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 사업을 몇 년째 지금 해서 거의 검증은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군에 지금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크고 그래서 중앙부처에다가 지금 제안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건 규모로 보나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매우 중요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초 부산물을 가축 사료로 쓰는 겁니다. 특히 닭, 오리, 기러기 같은 가금류 사료로 한 5% 정도 섞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가금류들이 면역력이 강해지고 건강해져요. 그 시식을 해보면은 불포화 지방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한 3개월 이상만 먹이면 아주 질 좋은 게 되죠. 특히 닭은 우리 국민 뭐라 할 정도로 닭을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먹는 닭들은 다 공장식 축산에 아주 그 최악의 상황에 가서 매년 AI 인플루엔자로 해가지고 집단 폐사 살처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심각한 지경에 가 있는데 지금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팬데믹하고도 연관되어 있어요. 바이러스, AI도 바이러스거든요. 코로나19하고 사촌입니다. 인수 공통. 이건 아주 저는 옛날부터 이건 굉장히 뇌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해초 부산물을 퇴비로 이렇게 쓸 경우 주로 가수원이나 밭작물 등에다가 썼을 경우에 역시 그 작물의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는
그 지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요 부분은 상당한 시설이 필요하고 자본 투자가 필요해서 정부 사업 내지는 지원 사업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실험적인 검증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해초 공예로 쓰는 겁니다. 해초 아파, 각종 기념물로 쓰는 건데 이것도 일부 저희 마을대학 공예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앞으로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새로운 일자리로 이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회원이 하고 있는 기러기 농장입니다. 해초 부산물을 먹여서 요전에 우리 회원들이 가서 한 20명이 가서 시식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요건 이제 해초 아파 표본이고요. 고흥에서 나는 해초. 그다음에 저희들 회원들의 또 동아리가 좀 몇 개 운영되는데 그 중에 이제 고흥 야생화 사랑 동아리라고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야생화 답사입니다. 그래서 자생하는 토착 자생화를 좀 탐사하고 또 일부는 요거를 어떻게 좀 이게 보호하고 또 이걸 활용하고 보급할 것인지 이런 이것도 잠재력이 있는 하나 아이템입니다. 주말 자전거 동아리 한 6, 7명 정도인데요. 매주 토요일 날 자전거로 고흥을 돕니다. 제가 한 2년 했더니 고흥 뭐 웬만한 데 안 들어가 본 데가 없었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가 접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이따금 참가하는데 기농정책 토론회 제가 토론자를 참가했고요. 요거는 저희 회원들의 허브 농장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런 또 지역 홍보 겸해서 지역민들에게 이걸 좀 허브를 알리고 선물하는 그런 행사도 가졌습니다. 대체로 다 지금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것들을 저희 마을대학 현재 잡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입니다. 마치겠습니다.